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5,318명 발생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에도 5,000명대를 기록한 건데요.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1,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병상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이제 일반 진료에까지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네, 한편 오늘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에 전면 등교가 중단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됩니다. 관련 내용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 5,318명입니다. 네. 보통 주말 휴가로 월요일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주 확진자 수 추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 5,318명은 전일보다는 918명 줄어들었고 이전 주 월요일 날보다도 499명 줄어들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 지금 그 급격한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지만 네. 이것이 과연 정체로 갈 것이냐 아니면 증가 추세가 유지될 것이냐를 보면은 아마 이번 주까지는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사실은 이 주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가 아니지만 수요일이 이번 겨울에 이제 유행의 규모를 결정할 기로에 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번 수요일에 지난주에 그 7,800명을 넘어서는 8,000명대가 나올 것은 뭐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정점을 찍으면서 좀 정체로 옆으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을 좀 기대해 봅니다만은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 한 10,000명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10,000명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10,000명의 환자로부터 나오는 위중증 화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 중증 환자 병상 부족이라든지 또는 사망률 이런 것들은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이번 겨울 특히 이번 연말까지 또 내년 연초까지의 유행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수요일 나올 확진자 수 이후에 횡보를 할지 아니면 다시 감소를 할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위중증 환자 수도 좀 중점적으로 봐야 할 텐데 주말 이틀 동안 발표된 위중증 환자 수가 이틀 연속 1,000명대였고 오늘도 997명, 거의 1,000명에 가깝습니다. 이 위중증 환자 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제보다 28명 줄어든 것은 뭐 상당히 바람직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럼 과연 이것이 이 위중증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든 것이냐면 그렇지는 않은 것이 사망자가 54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그 늘어나는 추세가 줄어들 수 있다면은 그것도 또 기대가 될 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금 나오는 위중증 환자라는 것은 1, 2주 전에 위중증이 된 분들이고 이분들이 또 1, 2주 지나면서 사망률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당분간 이것이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이 추세는 유지될 것이지만 확진자의 규모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즉 3차 접종 속도를 빨리 하고 또 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우리 국민들이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은 사실 줄어들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면서 연말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아마 더 연장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과연 그때의 그 연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방역 강화가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연말까지의 확진자의 추세 또 위중증 환자의 추세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도표로도 나와 있지만 거의 1,000명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 병상도 당연히 부족할 텐데 일반 병상도 이런 위중증 환자로 인해서 부족하다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떤 상황인가요? 결국은 전체 중환자 병상이라는 것은 뭐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늘리기는 어렵죠. 그런데 코로나19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다면 결국은 그 일반 중환자 병실을 다 땡겨 쓰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중환자실이 부족한 것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의료 체제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급한 수술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점점 그 시간이 늦어진다 그러면은 그 초과 사망률이라고 그래서 코로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올해는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반 병상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아마 향후 당분간은 점점 중환자 수는 확보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확보하는 속도가 더 늦기 때문에 중환자 수가 더 빨리 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위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부로 좀 와닿는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병상을
구하기 위해서 16곳이나 전화를 돌리다가 결국에는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고. 이게 뭐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엔 출산까지 뭐 구급차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이미 뭐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 오늘 병상 대기 환자도 765명인데요. 네. 재택 치료도 3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병상 대기 환자는 입원을 해야 되시는 고위험군인데 입원을 못하면서 계속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재택 치료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도 증상이 악화됐을 때 갈 수 있는 병상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병상 확보가 제대로 되지 못함으로 해서 또 병상 대기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네. 또 응급실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100시간 이상 대기를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런 환자들이 갈 수 있는 병상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즉, 이 산부인과 임신부뿐만 아니라 뭐 투석 환자의 병상도 부족한 네, 것이고요. 신장 네, 그렇죠. 이 코로나가 아닌 일반 환자들의 증상이 악화되었을 이런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구급차까지는 탄다 할지라도 구급차에서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병상이 배정이 안 된다면은 이것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것은 탁과 진료 모든 과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사실은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탁과 증뿐만 아니라 뭐 외상을 입었다든지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했을 때에도 이분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의료체제가 하루빨리 좀 마련이 되어서 예. 확진자라 할지라도 좀 탁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특히 어렵고 특히 투석 환자의 경우 이 병실이 상당히 모자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각 병실에서 지금 투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은 아니고요. 이 투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에서 확진자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좀 더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속도는 따라가지고 있지 못해서 투석 환자들이 제일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부터 이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다만 이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효과를 보일 것이냐 안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앞서 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더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시긴 했습니다만 이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어느 정도 효과는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증가 추세냐 감소 추세냐 이건 이번 주 정도에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증가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2주 안에 우리가 이 방역 통제를 더 완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화할 건지 계속 유지될 것인지 이 정도의 차이일 것으로 보이는데 또 내년이 가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변수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주가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178명 정도밖에 되지는 않지만 실제 지역 사회에 있어서의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오미크론 환자가 나올 만한 시기가 벌써 됐고요. 일단 나온다 그러면은 그 더블링 타임 2배가 되는 시간이 1.5일에서 3일 정도라고 한다면은 2월 정도 1월 말이나 2월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에도 상당수의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 이것들이 우리 의료 체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 초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방역을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을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미크론 확산세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한 걱정거리인데 지금 178명이 어제에 비해서 추가된 것은 없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생각보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많이 안 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된 게 맞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입국할 때 전부 걸러진 것이 아니고 일단 지역사회에 노출이 되었는데 이 확인하는 과정, 이 역학조사 과정이 완벽하지가 못해서 일단 지역사회에는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니터링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오미크론이라는 이 바이러스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좀 늦추는 것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그 무증상 감염이 얼마나 퍼지고 있는지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빨리 진단을 하고 빨리 방역을 하면서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에 있어서 오늘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한번 감염원 불명으로 나타났을 때 그 확산 속도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역을 또 이 역학조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오미크론 확산과 이 겨울철 영향으로 이 봉쇄 조치에 들어간 것, 그러니까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들어간 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네. 덴마크도 다시 봉쇄령을 내렸고, 영국도 긴급 조치를 발표하는 등 각국은 어떤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예, 이 확산세가 사실은 영국 런던의 경우는 이미 80% 정도 됐다고 하고요. 예,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유전체를 전부 검사를 하거든요. 전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를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라든지 영국 또는 덴마크, 특히 또 노르웨이 같은 이 유럽 국가들이 지금 확산세가 만만치 않은데요. 이 부분들은 아마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또 그다지 검사들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확실한 상황은 모르지만 네. 굉장히 높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뉴욕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더 봉쇄를 하고 강화를 할지, 뭐 봉쇄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점점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이런 상황이 아마 시차를 두고서 나오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방역은 오미크론이나 델타나 다 비슷합니다. 네. 하지만 델타가 좀 더 위험할 부분이 있는 것은 치명률은 분명히 델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됐을 때 우리가 급격한 이 환자들이 늘어났을 때 의료 체제 부담을 어떻게 지금 완화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관건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관리하기는 좀 더 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겨울 내내는 아마 최악의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오미크론하고 델타가 서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세종이 되는 과정에서 두 바이러스가 같이 공존하는 시기가 당분간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바이러스가 다 유행하는 시기에 있다고 그러면은 그 중에서는 또 면역 약화 환자들도 많고, 네. 이런 데에서 또 새로운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한두 가지 변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지금 새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 변이주가 과연 더 독한 변이주가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변이주가 나온다고 그래도 지금 오미크론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좀 더 약화되는 변이주가 나온다면은 사실 변이주의 걱정은 그다지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만은, 실제로 환자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인류 전체의 면역도를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급속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의료 체제의 이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오미크론의 국내 상황을 좀 살펴보자면 현재 오미크론 확진자 절반 가까이는 돌파 감염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3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되는 사례가 4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3차 접종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사례들이 혹시나 접종을 하기 싫다라는 국민 여론으로까지 발전할까 봐 걱정이 그 뭐 되거든요. 전혀 반대의 얘기죠. 사실은 3차 접종까지 했더라도 4명이 감염되었고 2차 접종은 76명이에요. 그러니까 178명 중에서 80명은 뭐 돌파 감염이라는 얘기인데, 네네.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예방 효과가 없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미접종인 사람들은 감염도 더 잘 되고 중증으로 갑니다. 오미크론이 중증으로 안 간다 할지라도 이 미접종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항체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이 되게 되면은 중증이 더 많이 가고 고위험군인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즉 3차 접종을 받은 사람 4분들은 다 경증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2차 접종까지 받은 사람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좀 더 감염은 더 잘 되고 증상은 좀 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3차 접종까지 받는다면은 중증으로 갈 가능성은 뭐 90% 이상 막아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3차 접종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고요. 특히 60대 이상의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되는 것 자체가, 즉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오면은 꼭 3차 접종을 받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3차 접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이 좀 많습니다. 2차 접종을 했을 때는 2주가 지났을 때 접종 완료자라는 표현을 네. 쓰는데, 3차 접종자는 바로 맞은 후부터 이 접종 완료자가 되더라고요. 예, 이것도 뭐 그건 우리 법으로 그냥 완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항체가 생기는 것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굳이 2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부스터의 의미, 추가 접종이라는 의미가 항체가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기서 세포 면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항체라는 갑자기 들어온 항원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는 것이 항체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세포 면역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T세포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이 감염된 세포들을 전부 죽여버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3차 접종을 받은 이후에 아마 이 T세포 면역은 상당 기간 오래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3차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금 3차 접종을 이제 맞게 되는데, 이러다 시간이 또 지나서 4차 접종 맞고 5차 접종 맞고 그러는 것 아니냐.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을까요? 뭐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3차 접종을 했을 때 지속 기간은 더 길 것으로 보이고 아마 적어도 6개월 이상은 갈 것으로는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예외되는 분들이 있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네. 이 장기 이식을 받아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계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2개월 후라도 또 4차 접종을 맞아야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감염 위험이 큰 의료진의 경우도 맞을 가능성은 있지만 그 이외에 일반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있어서는 뭐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3차 접종을 받은 후에 6개월 이내까지는 아마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백신 패스, 방역 패스의 그 유효 기간도 6개월 정도로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유행의 규모가 좀 더 줄어들고 바이러스가 더 강해지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향후 6개월이 지나면서 사실은 예방접종 자체가 뭐 그다지 필요 없어질 상황도 좀 기대해 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 새로운 변이주가 자꾸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만든 지금 이 항체라는 것이 딱 맞는 항체가 아니기 때문에 감염 예방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증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3차 접종까지 맞는다면은 큰 문제 없이 경증으로 끝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새로운 변이들의 등장, 처음에 오미크론이 등장했을 때만 해도 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낙관론이 있었고 반면 이 WHO 사무총장은 그러한 너무 낙관론이 오히려 이렇게 대응력을 약화시켰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미크론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의 상황만을 본다면은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결과만 보더라도 뭐 3만 명 이상이 감염이 되면서 오미크론이 확산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런던의 그 입원율이라든지 사망률을 보면 지금 사망자가 7명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금 2, 3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감염되고서 사망하는 데까지의 시간으로 봐서는 짧기 때문에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치명률은 떨어지는 것은 맞는데 네. 얼마나 떨어진 것이냐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많이 안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은 굉장히 전체적인 우리 의료 체제에 있어서 치명적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전염력이 강하면서 치명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사실은 의료 체제만 잘 버틴다면은 이 1차 의료기관에서 전부 치료가 될 수가 있고 또 재택 치료를 하면서 우리가 경구 치료제 특히 파이자의 그 팍스로비드라는 약은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네. 5일 안에 복용을 하면 88% 정도까지 중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대 바이러스가 약해지면서 또 우리의 면역력, 백신에 의한 면역력은 높아지고 여기에 경구 치료제까지 나온다면 사실은 관리하기는 더 쉬운 대상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진짜 희망적인 예상이고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될지는 1, 2주 더 바라보면은 잘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임상 역학 결과가 다 나오려면은 남아공하고 영국하고 또 많이 다릅니다. 네. 남아공은 자연 면역이 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백신에 의해서 유도된 사람들이 80% 이상의 자연 면역이 한 10%이기 때문에 9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고령층이 많이 있어요, 영국은. 그래서 영국이나 남아공들의 이 임상 역학 결과들을 잘 주시해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지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학교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학교들은 이번 주부터 찾아가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 논란이 큰 상황. 백신 접종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지금 12세는 30%가 안 되지만 그 13세부터 즉 중학생, 고등학생은 상당히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16세, 17세인 경우에 뭐 70%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르게 접종률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의 유행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는 이득이 훨씬 더 커지겠죠. 네. 예방접종을 맞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감염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 후유증들이 있고 소아 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이라든지 호흡기가 아닌 다른 장기에도 감염이 되면서 장기가 나빠질 수 있고 장기간에 걸친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의한 그 이상 반응 이것들을 잘 대처만 한다면은 사실은 예방접종의 이득은 훨씬 더 커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화이자가 전망을 하나 내놨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2024년까지 갈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국민 80%가 접종 완료를 했을 때 뭐 위드 코로나 다시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지금 이같이 2024년까지 1, 2년 더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백신 제조회사 아닙니까? 네. 또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 이게 희망사항이죠. 이
코로나가 만약에 종식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매출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네. 상황을 계속 예측을 하는 것인데 아. 전체적인 상황들로만 본다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건 사실은 하나의 바이러스거든요. 독감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매년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변이가 그다지 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대응만 한다면은 예방접종 잘 받고 경구치료제가 나오고 한다면은 사실은 내년 여름 정도가 된다면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뭐 장밋빛 희망이긴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2024년까지 계속 갈 것이다 하는 것은 좀 과도하고요. 아. 네. 적어도 한 6, 7개월이 지나면서 많은 백신 접종과 경구치료제 또 우리의 방역 여러 가지 상태들 이것들을 다 종합한다면은 0.1에서 한 0.2%까지의 그 치명률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뭐 내년 이내에는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는 것도 또 문제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이해지는 것도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다 하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희망적인 상황도 뭐 없지는 않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명예의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